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결국 24일과 25일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나토의 초청장을 받고 참석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왔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등을 감안해서 불참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자유우방 국가들이 모이는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락하고 있는 국가의 위상을 다져가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들끓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G7 정상회의에서의 왕따와는 비교도 되지 못할 정도의 외교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에 대해 서방 우방 국가들은 진작부터 좌파 정권이라고 평가해왔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한국의 외교 노선이 바뀌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 그러나 여러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그러면서 다른 정부 인사가 대신 참여하는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가도 푸대접을 받을 지경인데 누가 대신 참석한다고 나토 쪽에서 관심을 보여줄 리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불참을 통보하면서 종이 쪽지 하나로 기자들에게 통보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보실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정상회의 불참 배경을 설명하고, 그리고 한미동맹 약화를 비롯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나토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로 계속 초청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번에 이재명은 끝내 불참을 결정한 것입니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상이 예년과 달리 불참을 하게 되면 한국 외교 노선이 바뀌었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이재명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재명의 불참은 눈에 띄는 부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물론 참석한다고 부각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불참할 경우 모두가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나토 회원국 32개국 대부분은 자유민주 진영의 핵심 국가이고, 나토는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전체주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려면 대서양과 태평양의 자유민주 진영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한국의 나토 참석을 비판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불참을 결정한 것은 북중러와 보폭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이란 공습이 불참 쪽으로 바꾸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란 공습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요구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 추미애 같은 사람은 이란이 미국을 침략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국익 및 안보 손실을 정리해보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한미일 공조체제의 이탈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토 정상회의는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는 전략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불참할 경우 그 플랫폼에서 빠져나간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의 나토 불참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안보 협력 의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은 참석하는 반면 한국 대통령만 불참하게 된다면 한미일 삼각 공조의 균열로 비춰질 우려가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나토는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선 글로벌 전략 외교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왕따 분위기인 이재명이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익 측면에서도 중대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가 주요 의제의 하나인데 불참할 경우 전후 재건 사업이나 무기 수출 관련 협상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또 다른 핵심 의제는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인상입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서 전체 GDP의 5%로까지 방위비를 인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토 회원국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참석하게 되면 방위비 인상 압박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부분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방위비 인상 문제를 놓고 미국과의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이 엄청난 금액의 방위비를 인상하게 되면 무기 수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K방산 수출 세일의 활동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게 될 경우 그런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대열에서 이탈하려 한다는 해석을 낳게 될 것이고, 자칫하면 우리나라를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한 바운더리로 묶어버리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끈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트럼프는 지금 이재명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토 정상회의까지 불참하게 되면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당분간은 마련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언제 다시 기회를 잡을지 알 수 없게 되고, 관세 협상 이전에 트럼프를 만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자유진영으로부터 이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집권하게 될 경우 우려했던 부분인데 취임 초반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분간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우방 외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